우리나라 전통 복장인 한복을 입고 결혼 잔치를 하고 맷돌을 돌리고 풍선놀이를 하는 옛 한국인의 모습들. 이 지극히 한국적인 그림들이 전부 100년 전 그려진 영국 화가의 작품들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우연히 한국에 여행 왔다가 완전히 매료되어 한국에 눌러 앉아버린 영국 작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들인데요. 대체 그녀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흔치 않았던 조선에 어떻게 방문하게 된 것이며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 이토록 푹 빠지게 되었던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 우연히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책이나 그림 형식으로 남긴 사례들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록물로 남긴 외국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온 작가들은 아니었습니다. 흔히들 미국이나 유럽에서 동양의 신비라고 여기며 동경하던 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중국풍이나 일본풍 그림이 동양을 다녀온 화가들에 의해 유행한 탓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서양인들도 일단 한번 한국 땅을 밟았다 하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많은 인상적인 작품을 남기곤 했습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도 그중 한 명인데요. 당시 그녀가 1919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일제의 선전하에 조선인은 게으르고 더럽고 거짓말을 일삼는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죠. 일제 강점기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삶을 일궈가는 한국인들의 강인함,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일본과는 또 다른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엘리자베스 키스는 곧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매료되고 마는데요. 그렇게 그녀는 한국의 방방곡곡을 누비며 맑고 아름다운 한국의 옛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평양성 동문과 평양강변, 푸른 달빛 아래 수려한 서울 동대문의 모습이 그녀의 작품에 기록되어 있죠. 더 놀라운 것은 보통 한 번의 방문으로 그치는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그녀는 1919년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래 1940년까지 여러 차례 한국을 더 찾아오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에 푹 빠졌다는 사실인데요. 이를 화폭에 담은 작품만 무려 66점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정말 한국을 향한 깊은 애정에서 우러나와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훗날 펴낸 사진집에 당시의 상황이나 감정을 설명하는 짤막한 글을 덧붙였는데 거기엔 이런 구절이 적혀 있는데요. 나는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풍경들을 먼저 들이마셨다. 아니, 들이마신다는 말은 충분하지 않다. 나는 그 안에서 목욕을 했다. 그 풍경 속으로 녹아들어가 아예 풍경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었다. 이어 그 느낌을 종이 위에 재구성했다. 정말 한국의 일상적인 풍경과 하나 되어 작품을 그렸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사실 엘리자베스 키스는 영국 출신의 작가로 한국을 방문하기 전 짧게 일본에 살면서 그들의 전통 목판화를 정식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3개월 정도 여행하면서 기록한 그림에는 일본과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결혼식 하객이라는 1919년 작품이 대표적인데 이 그림에는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항상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일본 여인들만 보던 작가는 당당한 한국 여인의 모습을 인상 깊게 관찰했고 이를 작품으로 남긴 것이었죠. 이런 그녀의 시선은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 심지어 선교사들까지도 한국의 문화를 낮춰보았던 것과는 무척 비교되는데요. 그녀는 한국을 동양의 힘없고 약한 나라가 아닌 강인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로 묘사하며 그 속에 살아가는 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 너무 매료된 나머지 스스로에게 기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는데요. 이는 웬만한 애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죠.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독립운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일본의 만행에 대해 적개심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글도 여러 차례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래에서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책의 형태로 1946년 출판되어 전 세계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그녀의 글에는 일본의 잔혹한 식민지 정책을 지적하고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깊숙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일까요? 그녀가 제일 좋아했던 한국의 장면 역시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에 빨간 댕기를 하고 술을 놓고 있는 여자,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여자,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다니는 여자, 아침에 빨랫감을 이고 씻어야 할 요강을 들고 냇가로 나가던 중
친구를 만나 길에서 수다를 떠는 여자 등 정말이지 일상적인 한국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는데요. 작지만 강한 한국인과 한국인의 생활상에 특별한 애착을 갖고 그 정신을 깊숙이 들여다본 것이죠. 이렇듯 당시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딛고 있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여행자의 시선보다는 깊은 관심과 애정이 깃들어 있는 시선에 가까웠는데요. 그녀의 작품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00년 전 한국인들의 생활상을 일절 과장이나 폄하 없이 간결하고 진솔하게 사실적으로 재현한 그녀의 그림은 오늘날 과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훗날 그녀의 작품을 살펴본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그렸다.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지 않고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지금 그녀의 그림을 살펴보는 우리들이 느끼는 바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감상입니다. 한편 그녀는 작품을 그리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자신이 그린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녀는 1920년 일본에서의 전시회를 시작으로 1924년 미국과 런던, 1926년 파리, 1936년에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던 하와이에서 한국 소재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는데요. 이러한 활발한 전시 활동으로 키스의 한국 소재 작품들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로얄 콜렉션을 비롯해 보자르 갤러리, 샌프란시스코 박물관, 하와이 대학, 미국의 아시아 퍼시픽 박물관, 오레곤 대학 박물관 등에 소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한국의 풍광을 해외에 처음 알렸음에도 그녀는 한동안 한국인들에게는 잊혀진 화가였다는 사실인데요. 엘리자베스 키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미국과 일본에서는 여러 번의 전시회가 열렸지만 정작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한국에서는 한 번도 전시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롯데갤러리 대전점에서 엘리자베스 키스 사후 처음으로 전시회가 열렸고 이후 2019년에도 개인전이 열리면서 그녀의 이름과 작품이 한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전쟁이 끝난 1946년에도 한국 방문기를 기록한 그림과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글을 함께 묶어 책으로 출판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잡지에 한국에 대한 글을 기고하기도 할 만큼 한국의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1919년 처음 방문 당시 일제의 선전처럼 미개한 나라가 아닌 오랜 역사와 훌륭한 문화를 가진 나라임을 전 세계에 알리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던 그녀는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1956년 런던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녀가 남긴 작품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사실 100여 년 전 한국인의 모습을 가장 많이 화폭에 담아 기록한 외국인이라고 하면 일본인의 숫자가 압도적이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인에 의해 기록된 옛 한국의 모습은 왠지 의심스럽게 느껴지는 구석이 있죠. 대놓고 좋지 않은 의도가 곳곳에 숨어 있음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양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인들의 모습은 더욱 특별한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이 마주한 꾸밈없고 솔직한 옛 한국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도 잘 몰랐던 모습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모습일 테니 말이죠. 앞으로도 엘리자베스 키스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이 더욱 세계 곳곳에 널리 알려져 옛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알려지는 기회가 활짝 열리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